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피아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전 시간에는 피아노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보았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크게 두 개의 화일 루프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하나의 루프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루프에서는 세 가지 이벤트를 처리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피아노 건반이라고 하는 이전 시간에 작업을 했던 클러스터 형태의 입력 컨트롤의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순차 재생과 랜덤 재생 같은 경우는 이벤트 루프에서 처리하지 않겠고,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병렬 루프가 하나가 더 있어서 이 루프에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임의로 100ms마다 폴링하게 이제 해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피아노 건반을 플레이하는데 그 듀레이션을 지금 250ms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100ms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250ms로 설정을 하는 게 더 리즈너블 할 것 같긴 한데, 100ms로 해도 크게 동작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실습을 할 때는 제가 이걸 250ms로 한번 바꿔보겠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 화일 루프에서는 특정 주기마다 한 번씩 폴링을 하면서 이 랜덤이라고 하는 불리언 버튼과 시퀀스라고 하는 불리언 버튼이 참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코드에서는 또 하나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랜덤하고 이 시퀀스 이 두 개 버튼이 각각 순차 재생과 랜덤이 랜덤 재생이고 순차 재생이 시퀀스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니까 두 개의 불리언 버튼이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 의도하는 거는 두 개 중에 하나만 한순간에 참이 돼서 동작을 하게 운영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코드만 봤을 때는 두 개가 동시에 참이 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할 때는 제가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방호 코드를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래쪽 화일 루프에서는 특정 주기마다 한 번씩 폴링을 하면서 이 관련된 두 개의 불리언 컨트롤 중에 하나가 참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랜덤이라고 하는 불리언 버튼이 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금 이거는 보면은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곱하기 8을 해주고 올림을 하게 되면은 1에서 8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인테저 32bit으로 바꿨기 때문에 정수형 데이터 타입 1부터 8 사이의 값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 건반이 총 8개가 되기 때문에 1에서 8 사이의 값을 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 보이기 기능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8이라고 되면은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도가 참이 되도록 이쪽 그 피아노 건반을 설정하는 상수값을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피아노 건반에 대한 프로퍼티 노드 중에서 값 신호라고 하는 값을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에 의해서 이 위의 화일 루프에 피아노 건반 값 변경이라고 하는 이 케이스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피아노 건반이라고 하는 값을 클러스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배열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배열을 다시 숫자로 변환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2의 배수배만큼으로 해서 각각이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2, 4, 8, 16, 32, 64, 128, 그 다음에 256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 형태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윈도우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널 32.dll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프 함수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비프 함수의 주파수 정보를 이
주석으로 표시한 값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피아노 건반 음이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262라고 하는 262Hz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파수는 단위가 Hz이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음 도 같은 경우는 이제 524Hz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차 재생을 하는 경우에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8로 나눈 나머지 값을 이용을 해서 피아노 건반에 이벤트를 발생하도록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 케이스가 수행될 때는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1씩 증가해 주시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피아노 건반이 플레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고, 각각의 경우가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거짓인 경우에는 이 값을 0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이면은 만약에 그 다음에 순차 재생을 하는 경우 항상 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따 실습을 할 때는 이 부분을 0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닫기 물음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블럭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엑시트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하나 있어서 이 값을 참으로 해줍니다. 그러게 되면은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기 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시트 물음표 값이 참이 되면은 이 아래쪽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관련된 엑시트 물음표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놓을 때 스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실행될 때는 이 관련된 값을 가장 우선적으로 거짓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VI가 실행이 될 때는 이 순차 재생과 랜덤 재생도 기계적 동작이 놓을 때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값도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 블럭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는 값도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피아노 건반에 대한 값도 모든 값이 거짓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이전 강좌에 진행했었던 UI 구현하기라고 하는 VR을 가져와 봤고요.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 구현하기라고 하겠고요. 이번에 실습할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코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셔서 바로 코딩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패널 닫기까지는 이전 강좌에 진행을 했었고,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불리언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버에서 불리언에서 누름 버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라벨은 엑시트라고 하겠습니다. 엑시트 물음표라고 하겠고요. 기계적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놓을 때 스위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운영하겠고요. 그리고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패널 닫기 물음표 값이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금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관련된 값을 참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병렬 루프로 이 아래쪽에 루프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화일 루프가 있겠고, 이 아래쪽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는 엑시트 물음표 값을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 안에서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다림 함수에 입력 값을 250ms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시고 이 오른쪽 상단에 X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VI가 정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피아노 건반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피아노 건반의 모든 엘리먼트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하겠고요. 새 값이고 모든 원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건반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사이즈가 약간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화일 루프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요. 이거를 우측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고 이 좌측을 좀 키울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래쪽 화일 루프도 좀 충분히 좀 키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코드 최적화할 때 사이즈를 줄이겠고요. 이 상태에서
우선 이 피아노 건반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여기 코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클러스터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배열 데이터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자, 클러스터 클래스 앤 베리언트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를 자,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우선 배열 형태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나온 배열은 자, 불리언 배열이 나오는데 불리언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불리언 배열을 또 숫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함수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1이고 자, 제가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되어 있고요. 자, 2는 자, 불리언 배열을 숫자로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습하실 때 이 관련된 자, 함수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케이스 구조 입력 선택자로 연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의 값이 궁금한 경우에는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자, 실제 동작을 시켜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하고 자, 도를 누르게 되면은 1이죠. 다음으로 레를 누르면 2, 자, 4, 8, 16, 자, 32, 64, 자, 128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 같은 경우는 자, 기본을 제가 1로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2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4, 그 다음에 다음 케이스 8, 자, 다음 케이스 추가해서 16, 자, 다음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32, 다음 케이스 64, 자, 다음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128, 자, 하나 더 해야 되겠죠. 2, 5, 6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1, 2, 4, 8, 16, 자, 32, 128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하나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삭제하시겠고요. 그래서 1, 2, 4, 8, 16, 64, 128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셔야 될 게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비품을 발생하기 위해서 커널 32.dll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연결에 가보시게 되면은 라이브러리 자, n 실행 파일이 있고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노드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석으로 자,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 노드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관련된 자, 함수에서 자, 마우스를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자, 라이브러리 패스를 지정해 주시는데 라이브러리 패스 같은 경우는 C에 자, 잘못했네요. 윈도우즈의 시스템 32에 자, 여기에 커널 32.dll 파일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함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비품 함수를 저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품 함수를 선택하겠고요. 파라미터에서 자, 리턴 데이터 반환 타입은 보이드고요. 그 다음 아규먼트에서는 프리퀀시라고 하겠습니다. FREQ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자, 듀레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인자를 입력받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 인디케이터는 지우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면은 아래는 듀레이션인데 듀레이션은 제가 250으로 고정해 놓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파수 성분을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주파수는 자, 여기에 주석을 표현한 것처럼 자, 도 같은 경우는 도 1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1로 하고 262라고 하는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레 같은 경우는 자, 29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는 4고 자, 330이고요. 그 다음에 파 같은 경우는 349로 설정하시면 되겠고 솔은 16이고 자, 392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 32고요. 그 다음 440이고요. 그 다음에 C 자, 64가 되겠고
449로 설정하시면 되겠고, 도 같은 경우는 128이고요. 그 다음에 524Hz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테이블을 이용해서 값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퀀시에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262로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2 같은 경우는 자, 294.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는 자, 4가 미죠. 330. 그 다음에 349. 다음에는 392. 자, 그 다음에 440. 그 다음에 449. 마지막에는 자, 524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피아노 건반이 이제 한번 건반이 눌러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다시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화 관련된 코드를 자, 이 부분에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자, 초기화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 스피커 설정, 고급 설정 띄워 놓겠고요. 플레이를 해 볼게요. 아, 지금 에러가 발생했네요. 아, 이게 잘못됐네요. 호출 형식을 표준 호출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동작이 되는 걸로 자,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피아노 프로그램을 끝내도 상관이 없지만 좀 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순차 재생과 랜덤 재생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이론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두 개의 버튼이 동시에 눌러지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여기에 이벤트 처리를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순차 재생에 대해서 자,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제가 이벤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경우에는 순차 재생이 참여되면은 이 랜덤 재생 값은 제가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비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비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이거를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상수로 해서 디세이블 하겠습니다. 보이는 거는 별도로 그레이로 표현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자, 순차 재생에 대해서도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 비활성화라고 하는 걸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이 관련된 값도 제가 이네이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차 재생일 때는 자, 순차 재생 버튼은 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건 굳이 할 필요 없겠네요. 자, 이건 지우겠고요. 그래서 랜덤 재생만 디스라고 하겠고, 다음으로는 또 이벤트 케이스를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랜덤 재생에 대해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 경우에는 자, 순차 재생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제가 디세이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리고 자, VI가 실행이 될 때 자, VI가 실행이 될 때 관련된 값들을 자, 초기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자, 이거랑 자, 랜덤 재생 둘 다 이네이블 시켜줘야 되겠죠. 처음 시작할 때는 둘 다 이네이블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둘 다 값은 자, 보이기 기능을 다 이네이블 시켜, 그러니까 비활성화를 자, 활성화시켜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자, 이 부분을 자, 여기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드가 너무 이제 좌측으로 퍼져 보이는 것도 그닥 좋은 코딩은 아닌데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까 엑시트 버튼에 대해서도, 자, 처음 이게 VI가 종료될 때는 이 값이 참이 되니까 다시 실행이 될 때는 거짓으로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실행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이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에라 클러스터를 두 개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항상 이 exit 물음표라고 하는 값이 먼저 거짓으로 설정이 된 다음에 화일 루프가 수행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동작을 실행을 할 때 문제가 없는 거죠. 자, 문제 없죠. 다시 실행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exit 물음표 값이 가장 우선적으로 거짓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 자,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코드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좀 이렇게 내릴게요. 우선 랜덤 재생 먼저 하겠습니다. 자, 랜덤 재생 같은 경우, 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 값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래서 이 랜덤 재생이라고 하는 값이, 자, 참인 경우, 이건 좀 직관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연결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구조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시겠고요. 자, 이 값이 참인 경우, 이 경우에는, 자, 1부터 8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여기에, 자, 곱하기 8을 하고, 자, 이거를 올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을 곱해 주시겠고, 자, 여기는 와이어 정리를 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올림 함수가 있죠. 그래서 올림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1에서 8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관련된 값을 다시 데이터 타입을, 지금 배정도 데이터 타입인데 저는, 자, 인테저 32빗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롱 정수로 바꾸겠고요. 자, 이거를 이제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케이스는 총 8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3이 되겠죠. 다음에 케이스 추가, 다음에 케이스 추가, 다음에 케이스 추가. 그래서 이게 약간 노가다성 작업이 많아서 이번에 실습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여기에서, 자, 이 피아노 건반에 대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 줄 겁니다. 자, 피아노 건반에 대한, 자, 프로퍼티 노드에 여기서는 이제 값 신호라고 하는 걸 가져오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 상수값을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1인 경우는 뭐냐면 이 도를 눌렀다는 의미죠. 그래서 도를 눌렀다는 걸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축소하신 다음에 넣어 주시겠고요. 자, 그 다음은 레. 자, 또 더블 클릭해서 축소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다음은, 자, 파. 다음은 솔. 다음은 라. 자, 다음은 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자, 마지막은 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랜덤 재생인 경우에, 자, 랜덤 데이터 1에서 8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도는 1, 그 다음에 높은 도는 8 해서 매핑을 시켜서 피아노 건반에 대한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한번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스피커 고급 설정 띄워 놓으시겠고, 자, 실행하시고 랜덤 재생 눌러 볼게요. 자, 동작이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순차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순차 재생도 거의 동일한데요. 순차 재생도 마찬가지로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자, 값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순차 재생 같은 경우는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화일 루프 테두리에서 시프트 레지스터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자, 시프트 레지스터의 초기 값은 자, 숫자인 카테고리에서 정수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관련된 값을 자, 여기에서는 숫자인 카테고리에서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관련된 값을 자, 8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표현할 거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이 관련된 케이스를 하나 복사를 해볼까요? 자, 이거 똑같이 자, 복사를 하시겠고, 자, 나머지 값을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차이점은 얘는 0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머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0, 자,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5, 6, 자, 7.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에 대한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 신호 속성을 하나 가져와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 값을 자, 순차 재생인 경우에는 값을 1 증가시켜서 다음 시프트 레지스터 값으로 인가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짓인 경우에는 제가 이 값을 자, 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자, 이거를 띄워놓고 자, 플레이를 할게요. 순차 재생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순차 재생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랜덤 재생을 눌러도 버튼이 눌러지지가 않죠. 자, 순차 재생을 체크 해제하시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랜덤 재생이 클릭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방어 코드를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순차 재생이 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 부분을 자, 가져오신 다음에 자, 함수 팔레트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순차 재생 값이 참인 경우에는 자, 비활성화를 디세이블 하겠고요. 자, 순차 재생이 거짓인 경우에는 이네이블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와 유사하게 랜덤 재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신 다음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관련된 값을 연결을 시켜서 랜덤 재생이 참인 경우에는 순차 재생에 대해서는 비활성화 시키고 거짓인 경우에는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순차 재생 누르실 때 랜덤 재생이 눌러지지 않고 자, 정지하고 자, 랜덤 재생이 눌러지죠. 이때는 순차 재생이 또 클릭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만약에 예외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예외 처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예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아예 조작을 못하도록 막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순차 재생과 랜덤 재생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하나의 버튼만 클릭을 할 수 있게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방어 코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버튼이 클릭이 될 때마다 다른 버튼에 대해서는 버튼을 클릭을 하지 못하도록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피아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 기능 구현 코드를 시습을 해봤고요. 그래서 기본 컨셉은 자, 윈도우 OS에서 제공하고 있는 kernel 32.dll의 beef 함수를 이용했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벽면 루프를 이용해서 하나의 루프에서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고, 다른 루프에서는 250ms마다 폴링을 하면서 랜덤 재생 버튼 또는 순차 재생 버튼 값이 참인 경우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서 피아노 건반에 대한 이벤트가 프로그램적으로 발생하도록 운영하시는 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